사람이 되지 마라.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은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증오를 일삼는다. 증오는 언제나 친절함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더 쉽다. 증오하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이런 증오의 마음은 욕망하는 마음보다 커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손해에 더 관심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어서 스스로 미움을 산다. 일단 사람의 마음에 증오가 자리 잡으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존경을 받고 사악한 사람은 혐오를 받으며 오만한 사람은 경멸을 받고 광대는 무시를 받으며 괴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따라서 귀하게 여겨지고 싶다면 먼저 남을 귀하게 여겨라.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따라서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우월한 감정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윗사람을 우월함으로 맞서는 것은 어떠하랴. 눈에 띄는 의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는 것처럼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운 좋게 앞서가는 것을 허락하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분별력이란 왕의 특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할 때는 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우는 완곡한 조언만을 원할 뿐이다. 별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절대로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최고의 권위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밑에 최고의 지성인을 둔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자 무지와 불확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흔치 않다. 이는 다른 왕국의 군주를 노예로 삼을 만큼 보았겠던 왕 중의 왕 티그라네스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이자 날 때부터 뛰어난 자를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인생은 짧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며 지혜로워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은 것을 대신 말하며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지혜로 예언자라는 명성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릴 수 없다면 친구라도 곁에 두어야 한다. 사소한 단점도 내버려 두지 마라.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은 완벽함의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예리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결점도 잘 본다. 구름 한 조각이 태양 전체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기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흠도 계속 들추어낸다. 따라서 명예에 사소한 흠이라도 있다면 그 흠을 감춰야 한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다. 카이사르 황제는 자신의 흠을 월계관으로 숨기고 다녔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행운이 부를 때는 주저 말고 따르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당신의 운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의 기질보다 운에 더 많은 것이 달려있다. 때가 한참 지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행운을 기다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행운도 때가 있다.
하지만 행운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면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행운의 여신은 용기 있는 자를 좋아한다. 반대로 불운이 닥친다면 그 불운이 더 번지기 전에 과감히 그만두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되 최고를 낚는 선택을 하라. 인생은 올바른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 공부를 하거나 지적 능력을 쌓는다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높은 안목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선택이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온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최고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다. 민첩하고 창조적인 정신, 예리한 판단, 깊은 학시,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잘못된 길을 일부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최악의 선택을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은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과 같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주의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 줘라.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의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습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훌륭한 능력도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지만 모두에게 이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불행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이겨도 지는 꼴을 당한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버린다.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얻었던 존경심조차 사라져 버리고 천박한 자들 사이에 남아 불명예만 얻을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중용을 지켜야 한다. 탁월한 자가 되면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횃불의 불꽃이 클수록 더 빨리 달아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탁월함은 많이 드러날수록 소진되기 쉬워진다. 더 존경받고 싶다면 절제 지혜를 발휘하라. 지위보다는 능력으로 인정받아라. 상대방에게 권위를 앞세우는 것은 개인적인 매력을 앞세우는 것보다 불쾌하다. 저명인사 행세를 하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명예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에 집착할수록 명예로부터 더 멀어진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위가 자연스레 부여된다. 자리에 걸맞은 권위가 없으면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정도의 권위만 행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다만 존경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존경이 아닌 권위만을 추구하면 권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위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능력으로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하물며 왕도 자신의 지위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존경받기를 원한다.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다. 홀로 지혜롭기보다 무리와 함께 미치는 게 낫다. 정치인이 항상 하는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무지에서 나올 때가 있고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다. 사람은 무름지기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무지하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미치는 것보다 무리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물론 괴물이 되기를 불사하면서까지 특이한 사람이 되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나 좋은 일만 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경멸이란 자기 만족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 집중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눈앞에 다른 사람을 두고도 자기 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또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혹은 알겠죠 같이 상대방이 이해했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습관은 혼란을 부른다. 이는 자기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습관이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칭찬과 아첨을 바라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런 사람을 인내하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반응에 기대어 겨우 말을 이어간다. 이들에게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어리석은 브라보가 필요하다.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말라. 상처 입은 손가락으로 모든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마라. 악의적인 사람은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화를 낼 필요도 없다. 눌릴감이 되면 더 화가 날 뿐이다. 악의적인 사람은 상처를 찾아 자극하고 성질을 부리게 만든다. 거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급소를 찌르려 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개인적인 문제든 타고난 환경 탓이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때때로 운명까지도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상처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약점을 감추어라. 그리고 즐거움도 절제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동정심 때문에 불온한 사람과 얽히지 마라. 한 사람의 불운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된다.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게 만든다. 번성할 때는 모두에게 미움받던 사람이 반대로 역경에 빠져 모두의 호의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심이 하루아침에 동정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 때는 주의해야 한다.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 어제 행복하게 높이 날던 사람이 오늘은 비참한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자신이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모든 일은 자신감 하나면 충분하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과대평가하면 좀처럼 다가설 수 없어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상상이 감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계와 단점이 있다. 위대해 보이던 사람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쉽게 실망할 만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권위는 주위에 부여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게 아니다. 권위 있는 사람치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운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가늠하지 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상상에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상상에 맡기면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경험이 있으면 부풀려진 상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너무 소심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너무 성급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자신감은 무지한 사람도 일으키는데 하물며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지나친 공손함은 거짓이다. 공손의 대가는 일종의 사기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마법의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공손함만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말씨로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함정이다. 진정한 예의는 행함에 있다. 그럴싸해 보이거나 불편한 예의는 사기다. 지나친 공손함은 존경에서 비롯하지 않고 상대방을 장악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수단에 순종한다. 또 진짜로 뛰어난 부분은 칭찬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대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 칭찬한다.
당신의 등에 어리석은 사람을 태우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위험에 빠질 뿐 아니라 파멸을 자초한다.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오랜 시간 억눌려온 행동이라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인과응보와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의 저주가 따르고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려 결국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한 가지 있기는 있다. 그것은 바로 불운을 피하려는 다른 이에게 그들 자체가 경고문이자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다. 지혜롭게 무시하는 법을 알라.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척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가지기 힘들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는 영혼의 속성을 공유한다. 영혼은 자신을 쫓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지만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시가 가장 교묘한 복수 방식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방어할 때 펜을 쓰지 않는다. 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공격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심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대적하여 악평이라도 얻으려 꾀를 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관심이라도 얻으려는 것이다. 망각만큼 잔인한 복수도 없다. 그들의 무가치함은 망각을 통해 묻혀 버린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잊히지 않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추문에 맞서 싸워봤자 손해와 불신만 얻을 뿐이다. 이것만큼 적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다. 이런 추문의 그림자가 명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흠집을 남겨 흐리게 할 수는 있다. 당신이 가진 최대 약점을 파악하라. 눈에 띄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폭군이 되기 쉽다.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폭군이 되기 쉽다. 따라서 신중함과 동맹을 맺어 약점과 전쟁을 시작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선포하라. 약점이 드러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특히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약점을 보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최고 결함을 이겨내면 나머지 결함도 쉽게 이길 수 있다.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전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보아라.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핵심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따지지 마라. 따지는 능력보다 분별력이 훨씬 중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알면 무기가 무뎌진다. 무기의 끝이 너무 뾰족하면 쉽게 굽어지거나 부서지기 때문이다. 상식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잘 아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들지 말아야 한다. 말이 장황해지면 분쟁이 일어난다. 차라리 건강한 판단력을 지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라.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항상 손해를 본다. 친구 사이일 때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적이 되면 큰 괴로움을 준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등을 돌린 친구가 가장 쓰라린 적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으려 한다.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갖가지 이유를 대어 비난한다. 어떤 일은 성견지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은 인내심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난한다. 이처럼 관계가 틀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불가피한 이유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정이 해이해져 관계가 멀어진 것이라고 변명해야 한다. 좋은 후퇴의 본보기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기질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라. 여기에는 천성과 후천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7년마다 성격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귀한 안목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7년이 지나면 이성의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빛이 모이면서 점차 탁월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변화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타인의 성장도 함께 빌어주어라.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위치나 직업을 바꾸며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꾼다. 하지만 잘 변하지 않다가 최고조로 무르익고 나서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사람은